자, 그럼 좀 전에 이제 5장 다 이해하셨죠? 네, 그럼 이제 6장으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6장은요, 5장보다도 시험 문제가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보통 평균적으로 한 3개에서 4개, 한 10점 정도 되는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자, 이건 설명할 게 좀 많아요. 그래서 오늘 기초에서 좀 개념을 제가 확실하게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의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사무실을 하시게 되면 첫 번째는 하지 말아야 되는 의무가 있죠. 그것을 바로 우리는 금지행위라고 표현하고요. 두 번째는 꼭 하셔야 되는 의무가 있죠. 그래서 이제 내용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자, 그래서 보통 그 시험 문제가 이 금지행위는요, 내용들이 굉장히 좀 많아졌어요. 2년 전에 좀 신설된 게 많아가지고요. 근데 한 문제 매년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첫 학기부터 11월부터 내년 10월 달에 나온다고 1년의 시간을 줍니다. 그리고 그 한 페이지만 외우시면 그 안에서 1년 동안 열심히만 하면 한 문제 먹을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점수로 2.5점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얼마나 피나는 노력하느냐. 그리고 의무에서 보통 2문제, 많으면 4문제까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 의무와 책임에서 금지행위, 하지 마세요와 하세요는 매년 나옵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 타이틀은 많지 않지만 100%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빠지지 않습니다. 절대 둘 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이제 금지행위부터 설명을 딱 해드리고 싶은데요. 자, 금지행위는요, 여러분들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난주에도 국가법령정보센터 얘기한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꼭 여러분들 그 집에 가실 때 지하철 안에서 물론 뭐 다른 거 보셔도 되겠지만 그래도 한번 올해 내가 이 자격증 한번 도전해 보겠다 그러면 그 핸드폰에 저는 이제 삼성 거니까 그 플레이스테이션 가갖고 앱 깔 수 있잖아요. 거기가 뭐 애플은 제가 모르겠고요. 그래서 거기 가셔가지고 국가법령정보센터 그래서 앱을 까세요. 앱을 깔아가지고 자, 뭐 돈 내고 까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니까 깔아가지고 거기다가 공인중개사법하고 검색하면 진짜 33조에 금지행위가 떠요. 그러면 이제 그걸 쫙 조문을 읽어보면서 오늘 임선정이 아까 수업 시간에 했던 거 있죠. 그 내용을 제목을 딱 보면서 핸드폰으로 임선정이 했던 말이 막 들려. 그러면 이제 공부 그게 하는 거지 뭐. 그렇죠. 그런 공부도 한번 해보세요. 시간 지금 조금 여유 있잖아요. 아직은 초반이니까. 자, 그러면 이 33조를 진짜 여러분이 앱을 깔아가지고 한번 해봤다 그러면 진짜로요. 33조 제1항과 33조 제2항 두 개로 나눠져요. 근데 자, 일부러 내가 조문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33조 제1항에는 뭐라고 되냐면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다음의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리고 33조 제2항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누구든지 자, 다음의 행동을 함으로써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개공 등이 하면 안 되는 행위, 여기는 누구든지 하면 안 되는 행위로 두 개가 나오고요. 특히 여기 나와 있는 2항이 있죠. 이게 2년 전에 신설된 거고요. 그래서 올해 시험이나 작년 시험에도 매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현재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부동산 정책 중에 하나죠. 근데 뭐 내년에는 이제 또 대통령이 바뀌시게 되면 또 그분이 어떤 정책을 펼치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그때 이제 내년 3월에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내년이 자격증 공부하기에는 또 적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바뀌면 법이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안 바뀔 것 같아요? 바뀌겠죠. 그러면 그 바뀐 게 내년 시험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지. 그러니까 개정법률을 내년에는 꼼꼼히 챙겨야 되는 한 해가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법률은 어디 가서 봐요 그러지 말고 처음부터 얘기해 주잖아요. 앱을 깔으라고요. 뭐 그 깐다고 뭐 저한테 돈 들어오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세금으로 보는 거야. 국가법령은. 가서 깔아서 얼마든지 보세요. 그래서 법이 개정되는 거 어떤 것들 다 떠요. 입법 예고된 거, 최근에 바뀐 거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개업공인중개사 등이라고 써 있는 거 맞죠? 자, 여러분들 그 지금 갖고 있는 기초서 49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네모 1번이 금지행위 맞죠? 초록색 1번의 금지행위 가로 안에 보니까 개업공인중개사 등이라고 써 있습니다. 등자 동그라미. 자, 등자 동그라미. 자, 옆으로 화살표. 자, 거기다 써주세요. 소공, 소속공인중개사의 줄임말입니다. 자, 저는 그냥 풀네임으로 부를까요? 소속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중개보조원. 그 다음에 법인의 임원, 사원 다 들어가요. 그래서 등자의 속뜻은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원, 사원 다 들어갑니다. 이해 가죠? 네.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까요? 거기에 일반인은 들어가요? 일반인은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일반인은 안 들어가. 자, 그런데 자, 제목부터 먼저 하고 내용 설명해 줄게요. 쭉 내려가면 밑에 초록색 2번 있죠. 누구든지 하고 써 있죠.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시세에 분항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써있죠. 그 누구든지라는 말은 누구를 말하느냐. 제일 대표적인 게 거기 화살표나 그 위에다 조그맣게 써놓으세요. 분여회, 상가 번영회. 그래서 분여회, 상가 번영회. 그리고 요거 말고도 여러분들 또 이런 질문도 있을 수 있는데 개업공인중개사도 들어가냐? 들어가요. 여러분들 누구든지라는 말은요. 대한민국 사람 다 들어가는 거지. 자, 어려울 거 없어. 자, 봐봐요. 예를 하나 들어줄게. 자, 제목부터 이해 안 되면 내용은 흔들려. 자, 봐봐요. 누구든지, 잘 봐요. 누구든지 남의 지갑을 훔쳐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나왔을 수 있죠. 그럼 누구든지 남의 지갑을 훔쳐서는 아니 된다. 그럼 그 누구든지 누구야? 대통령 빼고 다? 대통령은 훔쳐도 돼? 아니지. 누구? 다. 그럼 거기 누구든지는 누구야? 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국가에서는 분여회나 상가 번영회를 좀 타겟으로 만든 건 맞는데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일반인은? 들어가요? 근데 아까 위에 파란색 1번은 일반인이 들어가냐고요? 안 들어가지. 분여회장은? 그러니까 이제 그 제목이 안 되니까 이제 시험과 섞어버리면 이제 제목부터 뭉그러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항상 제가 이렇게 큰 타이틀을 잡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학습 질문 얼마든지 Q&A에다가 얼마든지 학습 질문 오케이입니다. 요새 질문들 벌써 하루에 한 20개씩 오거든요. 학습 질문은 언제든지 하세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에 있는 내용부터 자,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개공 등의 금지 행위부터 이제 하나하나씩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내용을 보니까 중개 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라고 써 있나요? 네. 자, 그냥 여러분들은 이제 그 제목이 끝이에요. 그 빈약하죠. 그래서 아주 기본서에는 잔뜩 내용이 써 있을 거예요. 자, 이제 그거를 오늘은 기초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중개 대상물의 매매를 자, 업으로 하는 행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 지금 업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어요. 근데 여러분들 업이라는 표현이 되려면 다음과 같은 세 박자를 충족시킬 때 법원에서는 업으로 본답니다. 자, 그 세 박자의 첫 번째가 바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잘 나와요.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성격을 띄어야 업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영리를 목적으로 해야지만 업이 됩니다. 자, 그러면 쉬운 샘플로서 이해를 시킨다면 자, 지금 여러분하고 저하고 얼굴 3주째 얼굴 보고 있는데요. 자, 많이는 안 보셨지만 물어볼게요. 마이크 들고 떠들고 있는 임선정이가 하는 이 강의는 저의 직업일까요? 아닐까요? 저희 직업이에요. 그렇다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오늘도 보면 처음 오신 분들 계시고 다음 주에도 오신 분들 계신다면 제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은 불특정 다수인이에요? 아니에요? 맞죠? 그 다음 계속적 반복적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제가 지금 3주째 얼굴 뵙고 있는데 뭐 특별한 일이 없다면 내년 시험장 가시기 전까지 저하고 1년간 꾸준히 제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올까요? 안 올까요? 저는 와요. 여러분이 안 올 뿐이지. 예, 저는 와요. 직업이잖아. 직장이니까 해야죠. 자, 그 다음에 영리 목적. 여기 학원이죠? 예, 저 월급 받아요. 여러분들 회사 다니면서 월급 받듯이. 그럼 영리 목적이죠. 뭐 먹고 살려고 강의하는 거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시키면 업입니다. 근데 이거 뭐 불개영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일단 중요한 건 이건 외우고 가야 돼. 자, 두 번째 내용이 뭐라고요? 한 번 해야 돼요? 계속적 반복적으로 해요? 자, 요거 잘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게 도대체 뭔지를 그림으로 차근차근 기초답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정말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제 그 이 동네 자, 우리 오늘 강남에서 얼굴 보고 있는데요. 자,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이 동네에서 10년 넘게 영업을 해 오셨습니다. 한 동네에서 한 10년 정도 영업하면 이 동네 아파트 가격 단지별로 다 꿰고 있을까요? 못 외울까? 10년 정도 영업하는데 요 앞에 아파트가 뭐고 저기가 뭐고 여기 몇 평짜리가 얼마인지도 못 외우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죠? 매일 밥 먹고 보는 게 아파트인데 뭐. 자, 그러니까 이 중개업자분도 당연히 중개업 왜 해요? 돈 벌라고. 근데 이 사람은 뭐 바보야? 맨날 복비 받으면 이번 달에 100만 원 저금하고 다음 달에 150 저금해서 입 찢어지겠어요? 자기도 남들 부동산 가격 뛰듯이 투자를 하겠죠. 그래서 본인이 요 동네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아파트 단지를 본인은 알 거 아니야. 그래서 그게 자 물건을 본인이 한 10억 주고 샀어요. 본인도 이제 재테크 하겠죠. 그래갖고 요거를 갖다가 B라는 매수인한테 이제 13억에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가운데서 자 세금은 나중에 얘기합시다. 저는 세법 강사는 아니니까요. 얼마의 차익을 남겼어요? 3억. 세금은 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 제가 그린 이 그림이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1호에 있는 금지행위에 해당합니까? 안 합니까? 이렇게 나오는 게 요즘 시험의 스타일이에요. 사례 문제. 자, 근데 제가 그냥 틀릴 것 같아서 그냥 초반부터 너무 틀리면 막 기죽을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답을 말씀드리면 이거 금지행위 아닙니다. 선생님, 샀다 팔았다 이런 거 하면 안 되잖아요. 자, 제가 왜 시작할 때 업이란 말을 동그라미 치고 했겠습니까? 자, 보시면 이 매자가 팔매자고요. 뒤에 있는 매자가 살매자입니다. 어떤 분은 심지어는 어떤 얘기도 하냐면 계속 해야 되죠. 네. 한 번, 두 번, 두 번이니까 계속 했네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매매를 업으로 한 거야? 매를 업으로 한 거야? 매를 업으로 한 거지. 그래서 매매라는 것은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이게 하나잖아. 그러면 그거를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그림만 보게 되면 한 번이에요? 여러 번이에요? 한 번. 이게 한 번 한 거야. 근데 이제 통념상 자 이제 연결해 볼게요. 여기는 개공이가 10년째 영업을 해왔다면 진짜 10년 중개업 인생에 내 인생에 딱 한 번 하고 끝냈을까요? 이게 시작이었을까요? 응? 그래서 여러 차례 했겠죠. 했다면 계속적으로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한 거죠. 그럼 결국 이제 금지행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례 문제로 낼 때 이렇게 내는 거야. 과거 이제 그 8회 때나 좀 어려웠던 시험이 어떻게 되냐면 개공이가 양평에 있는 토지 예를 들어 300평을 1억에 매입하여 한 달 만에 1억 3천에 팔아 3천의 차익을 올렸다. 금지행위 어디 들어가나요? 이렇게 나오면 여기 양평이 어디 있어? 아니 도대체 우리는 뭘 배운 거야? 미치겠네. 왜 가르친 게 하나도 안 나와? 라고 말한다면 토지가 양평에 있는지 강남에 있는지 서초에 있는지까지 맞아야 돼. 그럼 이게 맞았는데 그게 똑같이 나오면 그게 강의한 거야. 문제 유출이야. 양평까지 맞아야 돼? 토지까지 맞아야 돼? 1억도 맞아야 돼? 그게 문제 유출 아니야? 그거는 맞출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토지가 됐던 아파트가 됐던 상가가 됐던 그걸 뭐라 그래요? 중개 대상물로 봐서 풀어내는 그런 그래서 연습을 많이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례가 나왔을 때 1번이 떠올라야 진짜 승자가 되는 겁니다. 자, 결론 여러 번 해야 금지예요? 한 번 해야 금지예요? 여러 번. 자, 두 번째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을 보면 거기에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써 있죠. 그게 바로 무등록 중개업자예요. 자, 요새 우리 심정욱 교수나 신대웅 교수나 수업 시간에 이제 선이야기 민법 시간에 좀 듣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민법 시간에 선이야기. 그럼 거기 보는 대로 알면서 있죠. 예, 알면서라는 얘기는 선이에요, 악이에요? 악이지. 그래. 좋은 놈은 선이, 나쁜 놈은 악이 그게 아니잖아. 그래서 알면서 그 뒤에 보세요. 알면서 자, 그 뒤에 그를 통해 중개를 의뢰받거나 자신의 명의를 이용케 한다고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간단해. 그래서 첫 번째가 의뢰받거나 두 번째가 명의를 이용케 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제가 그 쉬운 샘플 하나 들어드릴 테니까 참고하십시오. 제가 뭐 수업 시간에 말씀은 다 드려요. 지금까지 기출문제 중에 요 2번은 사례 문제로 출제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거 사례 문제로 여러 번 출제했습니다. 내기 딱 좋잖아요. 강남에 있는 상가를 30억에 사. 2년 만에 33억에 팔아. 3억의 차익을 올렸다. 얼마든지 나오기 좋잖아 이런 거. 근데 이거는 내기가 되게 힘들어. 자, 그러면 제가 좀 여담해서 설명드릴 테니까 요거 그냥 여담으로 들어주시고 넘어가십시오. 아마 지금 읽어보셨지만 느낌이 안 오실 겁니다. 자, 어떤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그동안 이렇게 그 많은 선배들을 이렇게 겪어봤지만 이게 참 공부 잘하는 거 하고요. 실무 잘하는 거하고는 다르더라고요. 자, 편하게 들으세요. 자, 여기는 A. 여러분 선배 중에 있잖아요. 민법이 한번 얘기해봐. 92.5 맞은 선배가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있어. 심지어는요. 1차, 2차를 동차에 1년에 공부하는데 민법이 92.5야. 법대 나온 것도 아닌데. 경영학과, 경제학과도 아닌데.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딱 보면 이게 공부하는 게 남달라. 그래서 이제 뭐 수학 강사라든지 이 보면 진짜 샤프해 질문도. 그냥 한 바퀴 딱 돌면 그냥 다 외워버려. 지가 다 알아서 외워갖고 와. 그러니 뭐 세 바퀴 네 바퀴 돌면 막 중개사법도 막 80이 그냥 빡 넘어가. 뭐 이런 거 안 해줘도 돼. 자기가 알아서 다 해갖고 와. 그러니 뭐 민법도 밤새서 공부해서 어떻게 하든지 끌어갖고 오더라고요. 근데 이런 분들 봐봐. 1년 지금 이게 두 사람 합해서 92.5예요. 한 사람 기준이에요. 응? 아니 물어보려고. 가끔 내가 이 얘기하면 쉬는 시간에 교수님 죄송한데요. 저희는 둘이 합해도 안 돼요. 같이 다니지 마.
보조원 둘이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자, 3월 시험 보고 얘기하자고요. 자, 이런 분들이 있어. 머리 진짜 좋은 분들 가끔 있어요. 자, 여기는 있나 모르겠어요. 아직 못 찾겠어.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한결같이 뭔지 알아? 자격증 땄지. 근데 실무에서 성공해서 돈 벌었다는 사람 내가 한 명도 못 봤다. 공부만 잘해. 자기 것만 탁 챙기고 하는 거지. 근데 사실 중개 실무라는 게 자기 것만 챙겨서는 안 되죠. 이렇게 유대 관계도 많이 갖고 서로 이렇게 정보도 공유하고 이래야 되는데 얘 사람 공부만 잘해. 그러니까 이제 이거 끝나고 나면 이제 선생님 주택관리사 한번 도전해 볼까요? 얘는 실무 안 해. 다른 자격증을 도전하지. 근데 참 이상한 게 있잖아요. 여기 B 있잖아. 이 사람은 실무 능력이 탁월해. 제가 아는 저도 지인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실무 능력이 탁월한 사람 이상하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다. 그래서 내가 진짜 이런 사람들은 자격증만 따면 있잖아요. 날아다닐 사람들이 많아. 내 심지어 어떤 하소연까지 들었냐면 선생님, 네, 선생님 제가요 이거 자격증 딴다고 작년 올해 진짜 미칠 것 같아요. 제가 선생님 이거 공부한다고 지금 돈 못 번 게 얼마인 줄 아세요? 요새 저 지방에 갭 투자하러 지금 다니는데요. 선생님 저 못 내려가고 있잖아요. 지금 민법 이번 때 모의고사 보려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근데 걔네들 전화 와서 뭐 요번에 찍고 도여서 뭐 2천 먹고 3천 먹고 뭐 너 뭐 하고 있냐고 맨날 전화 와요. 근데 저 맨날 도서실에서 민법 하려니까 미치겠어요 진짜. 아주 미치겠어. 선생님 혹시 이거 1억 주면 자격증하고 좀 바꿀 수 없어요? 제가요 진짜 1억 주면 저는 바로 바꿀 사람이에요. 진짜 어떻게 좀 그런 거 없어요? 없지. 뭐가 있어. 그런 거 없지. 있으면 해. 그거 뭐하러 해. 미치려고 그래 아주 그냥. 근데 이 사람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본다. 왜 실무를 잘하는데 자격증이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꼭 시험 보면 하나 두 개가 모자라는데 난 그 이유가 이해가 간다. 봐봐봐. 그럼 여기 중개업자분이 샀다 팔았다 시세 차익 여러 번 남겼지. 그게 금지행위 아니야. 금지행위지. 그럼 실무 잘하는 사람은 이게 금지행위야. 항상 일해 왔어. 응? 항상 일해 와서 돈 많이 번 거야. 이런 걸 하면 안 되는데 한 거야. 뭘 안 되는데야 맨날 구르고 다녔지. 이해 가요? 그러면 이게 시험에 나와서 금지행위죠 내면? 아니에요. 아이씨 답이 없다. 이게 왜 금지행위야? 아니 이래서 돈 버는 거지. 집 사서 팔아서 돈 버는 거지. 그 복비 받아서 언제 200씩 적으면서 강남에 빌딩을 사. 이거 당연히 하는 거지. 답이 없다. 아니 아는 사람하고 명함 주고받고 그게 뭐가 잘못이야. 답이 없다. 답이 없어. 금지행위가 답이. 근데 얘는 어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렇지. 그 사무실 오픈해. 그럼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문 닫는 거야. 근데 얘는 생활이 돼 있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찍어 돌리겠어. 막 전세 끼고 돌리고 이 돈 뽑아서 딴 데 찍어갖고 또 돌리고 막 난리를 막. 안 그러겠어요? 그리고 돈은 많이 벌었겠지.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참 개인적으로 이런 분들이 자격증만 따면 날아다닐 분들이 야간반에도 꽤 있어요. 그래서 이 오전반에 이제 공부 잘하는 모범생 분도 있고 미치려고 하는 분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분이 자 에듀윌 강남학원에 와서 친해졌을 수 있죠. 그럴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B가 A한테 그랬어요. 야, 친구야, 너 요번에 막 민법 엄청나게 잘 봤더라. 야, 나 학원 소문났더라. 나 좀 잘 봤어. 야, 너 오픈한다며. 강남역, 그 역삼역 그 이만저만 거기다 오픈하려고. 그래서 얘가 오픈을 하게 되는 순간 B가 연락하겠죠. 잘 됐다 친구야. 내가 강남에 투자자들 많은데 너 강남에 오픈한다니까 잘 됐네. 내가 요 투자자들 니네 사무실에 붙여줄게. 너 매물 뭐 있는지 나한테 좀 보내봐. 리스트 좀 보내봐. 내가 딱 작업 한번 해볼게. 그리고 계약되면 5대5로 나누자. 얘 가져. 뭐 너 손해볼 거 없잖아. 내가 뭐 알아서 작업 다 할 테니까 뒤에서. 넌 계약서만 써. 그래 뭐 그렇게 하지 뭐. 오케이. 그 대신에 야 내가 작업을 하려면 명함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명함 하나 파줘. 그럴 수 있죠. 명함 파는 게 뭐 어렵습니까? 그러면 A하고 B하고는 아는 사이에 모르는 사이예요. 학원 다니면서 친해진 친구 사이잖아요. 알면서 명함을 파주는 거는 명의 이용케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하는 거죠. 또 친구가 손님 물어다 줘요, 안 물어다 줘요? 물어다 주는 건 의뢰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받는 거지. 그러니까 이해 안 될 게 없어요, 사실 이게. 그래서 이거 강의한 내용은 요 그림은 수업 농담이지 별도 농담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왜 법에서 금지하는지 그 취지만 이해시키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쪽이 되실 거예요.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 직업인. 그렇다면 전문 직업인은 떴다방하는 무등록업자하고 놀아야 돼요? 놀면 안 돼요? 안 되죠? 그게 이 법의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사례 문제로 못 나옵니다.
왜 못 나오는지 알겠죠? 양평에 3억 주고 사서 5억에 팔았다 뭐 이런 건 나올 수 있지만 이런 거는 자격증이 하나가 없어서 명함을 파달라 그랬더니 지가 손님을 몰고 온다 그래갖고 5대5로 나눈다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지문으로 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건 결국 시험에 나와봐야 알면서야 모르고야 요거밖에 안 물어봐요. 자, 이게 그 그림이에요. 자, 됐습니다. 자, 세 번째 얘기 한번 가볼까요? 자, 이제 세 번째 얘기가 사례 증여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보수, 실비를 초과해서 금품받는다 써 있는 거 맞죠? 자, 여기 잠깐 보시죠. 자, 제가 사례로 아주 쉽게 하나하나씩 얘기해 드릴게요. 자, 초과 보수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 좀 보시죠. 지난주 일요일이죠. 우리 여기 강남 에듀윌 저 건너편에 보면 실무센터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여러분들 한기수 선배들, 그러니까 자격증 따신 분들 또 두기수 선배들도 왔어요. 인강분들도 오셔서 제가 실무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매매계약서 작성, 다가구, 다세대, 오피스텔 또 이렇게 실무에서 사고들 터지는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죠. 그래갖고 자료 만들어서 한 3시간 정도 강의를 해드렸어요. 자,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 기회 되면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거야. 예를 들면 우리 여러분들 가계약금이라는 거 건네죠. 예를 들어 계약금이 1,000만 원인데 오늘 돈을 준비를 안 했어. 그래서 계약서 썼어. 이해가죠? 근데 계약금을 100만 원만 건넨 거야. 그런데 집에 가서 저녁에 남편한테 계약했다 그래. 남편이 그걸 왜 샀어 집을. 그게 사지 말고 손팍걸 샀어야지. 그러면 다음 날 저기요 가계약금 100만 원 건넸으니까 돌려주세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과연 매도인께서 가계약금 100만 원 받은 걸 돌려줘야 되냐 안 돌려줘야 되냐. 또 돌려준다면 어떻게 돌려줘야 되냐. 또 만약에 포기한다면 100만 원만 포기하느냐. 계약서에 1,000이라고 돼 있다면 900만 원을 더 주고 포기해야 되냐. 얼마나 많은 그런 내용들이 있겠어요. 실무에서. 또 묵시적갱신 기간 안에 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냐. 이런 거. 이런 분쟁 사례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 거 자료 정리 쫙 해가지고 한번 해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초과보수 같은 것들도 이 실무적으로 굉장히 사실 어렵고 좀 그런 부분들인데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A가 땅을 갖고 있어요. 이게 토지가 제일 초과보수가 많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 3억 원짜리 토지를요 도와주면 0.9% 이내에서 협의다. 진짜로요. 현행 대한민국 중개보수가. 그러면 3억짜리가 0.9% 이내 협의면 맥시멈이 몇 프로야? 0.9. 3억의 0.9%가 얼마인 줄 알아요? 혹시 2,700이라고 한다면 막바로 초과보수예요. 27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270만 원짜리인데 자 이게 강화도에 있는 땅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여러분이 자 이 동네 강남구 역삼동에서 영업을 하는데 A가 와서 저 중개업자님 저 강화도에 땅이 있어요. 좀 팔아주세요. 그럼 여러분들 가라 그래 알았다 그래요 일단은. 알았다 그러지.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강남에 있는 투자자들을 이렇게 모시고 강화도 땅을 좀 보여줄 수 있죠. 그리고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면 한두 번 보면 계약해요. 다음에 연락 줘요. 다음에 연락 준다 그래. 또 한두 번 보면 다른 사람 와서 계약해요. 남편도 한번 봐야 돼. 남편이 마음에 든대 안 든대? 안 든대. 그럼 안 사. 또 다른 사람 또 와. 그럼 여기서부터 강화도까지 손님 모시고 왔다 갔다 해. 그래서 드디어 계약이 됐어. 6개월 만에 계약됐어. 얼마 받으면 돼? 270. 그럼 기름값에 톨게이트비에 다 줘요. 그건 공짜였어. 그럼 6개월 동안 기름값에 뭐에 상가되면 270 정도면 먹고 사는데 충분하죠. 아니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야. 토지 제 지인들 중에 저 당진에서도 하고 이런 분들 보면 항상 토지는 이게 초과보수 때문에 또 토지 가격 때문에 항상 소송이 몇 개씩 가 있더라고요. 항상 그래. 난 그래서 이 토지 쪽은 참 어려운 곳이라고 생각해. 제일 어려운 게 토지인 것 같아.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개공이가 A한테 그랬어요. 선생님, 제가 여기 강남에 있는 투자자들 모시고 다 보여드렸고요. 벌써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저기 강남 떼떼떼땡 아파트 가서 모시고 강남 가서 다 투어 시켜드리고 다시 집에다 모셔드리고 다시 또 사무실로 오고 제가 이걸 몇 번 반복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드디어 계약됐으니까 자 깎지만 말고 270만 원은 주세요. 그럴 수 있죠. 그럼 270 줬어. 그러면 이제 법이 정하는 중개보수, 법정 중개보수까지는 받은 거야. 이거 받아도 돼요? 받으면 안 돼? 아 이게 뭐가 문제가 돼? 아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히려 거꾸로 A가 C한테 선생님 이거 알게 모르게 기름값에 또 뭐 점심 먹고 이렇게 해서 돈 많이 썼을 텐데 이거 270 받아갖고 제가 볼 땐 답도 안 나오네. 6개월 동안 매달려갖고. 그래서 제가 알고 있으니까요. 그거 이렇게 딱 요것만 주는 건 그렇고 제가 예전에 이만저만 저만 받은 하나 선물이 있는데요. 실제로 8회 때 기출문제에 나왔던 지문을 얘기해 줄게요. 진짜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 금한양의 행운의 열쇠가 나왔어요. 아 진짜로요. 자, 금한양의 행운의 열쇠. 그래서 제가 요거 선물 받은 게 있는데요. 요거 중개업자님 드릴게요. 이해 가시겠죠?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받은 거야. 그러면 이거는 개공이가
A한테 달라고 해서 받은 거예요? 준 거 받은 거야? 준 거 받은 거지. 그럼 이거 받아도 돼? 받으면 안 돼? 응? 이해 안 되지? 봐. 여러분들 지금 좀 전에 동그라미 3번 딱 보는 순간 사례라고 써 있지 않았어? 아, 봐봐요 책에. 사례지. 사자가 무슨 사야? 설마 죽을 사자라 그러지는 않겠지? 그 사가 뭔 사냐고. 감사할 때 사 아니야. 그러니까 사례라는 것은 뭐예요? 저기 중개업자님, 제가 요거 감사의 표시로 요거 제가 선물 하나 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사례잖아요. 그러면 받아야 돼, 받으면 안 돼, 거기. 받으면 안 되지. 여기 잠깐 봐봐봐. 얘 실무 잘해, 못해? 잘해. 받으면 안 돼, 당연히 받아. 그러면 금지행위 답이 있어, 답이 없어? 그러니까 시험 보면 꼭 붙어, 답이 없어. 이거는 또 떨어지지. 제가 실무 얼마나 잘하는 줄 알아요? 그럼 시험 못 붙는 거야. 근데 얘는 공부만 잘하니까 받으면 안 돼. 주는 것도 안 받아 나는. 그러니까 얘는 자격증은 따는데 실무에 가서 됐거든요. 한번 봐. 손님 다 떨어지지. 그래서 조만간 문 닫는 거야. 자, 그래서 제일 웃기는 얘기 하나 더 해줄까요? 제 선배들 중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번 선배들의 자 평균이 몇 점 정도 되냐 궁금하죠? 제가 선배들 중에 이런 사람이 이상하게 돈을 많이 번다. 시험이 딱 끝나면 항상 그래. 잘 보셨어요? 선생님, 저는 붙은 것도 아닌 것이 떨어진 것도 아닌 것이. 아니 왜요? 그러면 선생님 제가 25번을 답을 3번 쓰면 합격인데요. 제가 4번을 썼나 3번을 썼나 모르겠어요. 발표 나는 날까지 발을 못 뻗고 자는 분들이 있죠. 근데 결국 3번 써서 합격했지. 그럼 평균 몇 점이야? 60. 요런 사람들이 이상하게 돈을 많이 벌더라고. 선생님 좀 전 여유 있어요. 62.5. 자, 요 정도 점수가 가장 돈을 많이 벌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공부에 심취한 것도 아니고 실무를 잘하는 것도 아닌데 인간성이 좋아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이상하게 돈을 많이 벌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 점수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뭐 이거 막 90점 이런 거 바라지도 않아요. 물론 안 나오겠지만. 자, 그래서 뭐 나오겠어. 기분 나쁘면 성적표 갖고 와. 내가 기다리고 있을게. 대신 1년 안에 1, 2차 동차해서 평균 민법이 90이 넘어야 돼. 한번 해봐. 와, 법대 나오지 않고 정말 머리 좋은 분이. 학교 다닐 때 거의 전교에서 날아다녔던 뭐 보면 애워지는 그런 상위 0.001% 머리 그런 머리가 있습니다. 가끔 강남이 없을 뿐이에요. 자 됐습니다. 있어요 진짜. 딱 보면 대단해. 자 내려갈게요. 자 그리고 이제 4번 같은 경우가 해당 중개 대상물에 거래상의 중요상에 대한 거짓된 언행 써 있죠. 거짓된 언행 밑줄 치시는데 저는 오늘 거짓된 언행은 그냥 가볍게 할게요. 너무 수업이 자꾸 산으로 가는 것 같아서 이 거짓된 언행은 아까도 제가 힌트 드렸지만 여기 강화도에 땅을 예를 들어 하나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말이에요. 이 앞에 제가 네이버 가서 이 앞에 검색하면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지. 단지별로 가격 나와 안 나와? 대충 알아. 솔직히 여러분 어디 사는지만 얘기하면 네이버 가서 대충 얘기할 수 있어. 대충 호가 얼마까지 다 얘기할 수 있는데 토지는 강화도의 길상면이다. 도로변에서 이면도로에서 100m 떨어져 있다. 이해 가요? 그럼 이거 평당 얼마라고 말하기가 너무 어렵지 않아? 그 동네 대충은 알겠지만 이게 뭐 대충 거기다 평당 300이라고 그러면 감 와요? 모르지. 그러니까 이렇게 투자라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 말만 믿고 살 수밖에 없잖아. 그리고 계약이 되고 나면 나중에 이제 본인도 거기다 집도 짓고 살아보면 동네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박 사장, 아니 그걸 무슨 평당 700을 줘? 아니 그 평당 한 3, 400이면 충분한 거 아니야? 하는 순간 이것들이 부쳐먹었구나, 사기 쳐먹었구나 이래가지고 이래서 대표적인 거짓된 은행이 탄생해요. 무슨 말 이해 가죠? 그래서 오늘 요 얘기는 제가 그냥 토지 얘기로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5번째 가겠습니다. 자, 5번째 보면 관계법령에서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분양, 임대 등 관련 증서라고 써 있는데요. 자, 증서 동그라미 딱 치시고 그 밑에다가 입주권이라고 써주세요. 자, 입주권이라고 써주시고 자, 그래서 거기 증서라는 말 옆으로 화살표 입주권이라고 써주시고요. 자,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이런 샘플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보시죠. 학원에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20대인 친구분하고 여기 저보다 연세 많으신 60대, 70대이신 분들의 가장 큰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이 60대는 사회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웬만큼 이해 안 되는 게 없어요. 야, 이거 토지 내가 옛날에 참 보러다 이 생각하고 있어요. 옛날 생각. 근데 20대는 토지는 이렇게 받는 거구나 이러면서 이해가 안 가. 특히 20대인 친구들이 가장 많이 저한테 질문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선생님, 교재를 읽다 보니까 교재에 입주권이라는 게 나오고 선생님 분양권이 나오는데요. 입주권과 분양권은 어떻게 달라요? 답변 부탁해요. 이런 질문들을 제일 많이 합니다.
왜? 아파트를 분양받아 본 적이 있나? 지금 부모님 밑에 살다가 지금 사회생활 겨우 시작하는데 뭘 하나 입주권을 알겠나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입주권 분양권을 자, 이 영역을 아울러서 제일 쉬운 그림으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자, 여기 A가 요 동네 자, 역삼동이라 해도 돼요. 자, 여기에서 살아오셨습니다. 쭉 거주해 오셨는데 중요한 건 이제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르니 이 아파트가 이제 허물어지고 여기에 푸르지오 아파트가 들어섰을 수 있죠. 이해 가요? 그럼 여기 지나가다가 여기 아파트 새로 지면 분명히 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기 전에 뭐가 있었을 거 아니야. 싹 엎어버리고 지금 이게 들어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A가 원래 여기 이제 본인이 단독주택이든 판잣집이든 뭐든 간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한다면 본인이 동의해 준다면 여기 토지 가격이 만약에 3억이다. 그럴 수 있죠. 그럼 여기 시행사에서 3억 줄게 나가세요. 그러면 A가 뭐라 그래요? 아니 저 안 나가요. 아니 왜 내가 집을 팔아야 돼? 이 양반 웃기는 사람이네. 아니 난 여기 살 거라고. 우리 직장도 여기고 내가 왜 나가냐고. 그러자 이제 시행사에서 저기요. 요 아파트 하나 드릴게요. 요 아파트 받으시면 6억입니다. 거기다가 피 붙으면요. 한 7억에서 8억 정도는 바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3억 원짜리 제공하시고 7억 8억짜리 받으실 수 있는데 동의하실래요? 그럴 수 있죠. 어떻게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아니 한다 해야 이제 입주권이 들어가는 거야. 요 정도로는 안 된다고 땡깡 피지 말고요. 자, 예, 땡깡을 피야 더 준다고? 자, 몸에 뱄어 아주. 그게 60대야. 땡깡 피면 더 준다. 60대. 20대 어떻게 땡깡을 펴야 잘 피는 걸까요? 20대. 자, 예. 자, 이게 20대와 60대의 차이예요. 자, 그러면 결국 이 아파트를 받았어. 그러면 결국 이거는 본인이 원주민이니까 받은 거 맞죠? 그러면 이거는 본인 A 원주민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아니에요. 요런 거를 바로 입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속된 말로 말하면 딱지, 철거민 딱지. 20대는 딱지 그러면 딱지가 뭐냐 물어봐. 그게 20대야.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자, 요번에는 자, 여기가 301호라고 칠게요. 자, 여기는 302호야. 근데 지금 강의하고 있는 임선정은요. 강남 에듀윌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강남 쪽에 집을 하나 좀 장만해 놓으면 학원에 강의하러 너무 편할 것 같을 수 있죠. 그래서 좀 집을 하나 사야 되는데 저는 강남 사람이 아니니까 원주민이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찰나에 아파트 분양한다는 모델하우스를 한번 가봤어요. 와, 모델하우스가 봤더니 너무 멋있는 거야, 집이. 아, 이참에 하나 사야 되겠다. 강남 쪽은 하나 사놓으면 좋지 않냐 해서 제가 모델하우스 가서 아파트 분양받았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제가 여기 302호에 들어갔을 수 있죠? 그럼 여기는 분양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론만 말씀드리면 모델하우스 가서 분양받은 거는 임선정이니까 분양받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받을 수 있어요. 아, 여러분이 받을 수도 있는 거야. 단지 내가 한 거지. 그렇다면 이거는 누구든지 살 수 있는 거는 금지행위야, 금지행위가 아니야. 아니지. 그런데 이거는 A니까 가질 수 있는 거야. 아무나 이렇게 3억 제공하면 7억, 8억 아파트 막 줘. A니까 주는 거죠. 이런 게 바로 지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위를 중개하는 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바로 금지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만 하고요. 더 이제 여기서 뭐 60대 좀 더 노련하시고 내 옛날 살던 집 부서지고 지금 아파트가 몇 채가 들어서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은 이제 공법 시간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가서 관리처분계획인가 등등등등을 디테일하게 공부하시면 돼요. 자, 중개사법에는 입주권이 금지니 분양권이 금지니까지만 물어봐요. 됐어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내려가시고요. 자, 6번에 보면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거나 쌍방대리 써 있는 거 맞죠? 별표 3개 합니다. 자,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거나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별표 3개. 자, 진짜 중요합니다. 그중에 특히 직접 거래 제일 잘 나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직접 거래 쌍방 대리를 자,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거기 나오는 그 직접 거래, 그다음에 이제 쌍방 대리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데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쌍방 대리는 오늘 그냥 기초 때는 가볍게 할게요. 쌍방 대리는 매도인하고 매수인하고 둘 다 있죠. 둘 다한테 대리권을 받아. 그럼 가운데 있는 중개업자는 매도인이 팔고자 하는 가격과 매수인이 사고자 하는 가격을 알게 되는 순간 가격 갖고 장난짓거리 할 수 있죠. 그래서 하지 말란 얘기예요. 자, 오늘은 그거 냅두고 자, 기초니까 제일 중요한 것부터 할게요. 여기 지금 금지행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가장 심하게 잘 나오는 게 직접거래입니다. 자, 근데 제가 힌트를 좀 드릴게요. 직접거래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중개 의뢰인 써 있어요? 이게 포인트야. 이게. 저는 정보가 곧 합격이라고 생각해요. 기출문제 특강이나 모의고사 자료집을 주시는 것도 좋았고 그 중에서 제일 좋았던 건 교수님의 쪽집게 정보였어요. 약간 합격을 위한 종합 패키지 선물을 받는 그런 느낌? 애들 유료 회원 꼭 추천합니다.
자, 이걸 포인트로 딱 잡으시고 자, 도대체 직접 거래가 뭔지 지금부터 제가 그림으로 기초답게 차근차근 시작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이 직접 거래가 이거예요. 아까 제가 저기 앞에서 금리 얘기 많이 하고 막 그랬던 거 기억하실 텐데, 자, 그 연유로 인해서 A가 10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금리는 계속 올라가.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그 코로나 우리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요. 여러분 지금부터 1년 전에 12월 달 그죠? 그때 학원이 일주일인가 2주일간 문 닫았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저기 부평학원에서 혼자서 원맨쇼하고 촬영해서 막 선배들 올려드리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아 요새 또 위드 코로나 된 다음에 또 막 지금 위중증 환자 늘어나고 있다고 지금 심각하다 뉴스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또 학원 문 닫으라 그럴까봐 아주 걱정이에요. 예, 근데 뭐 문 닫지는 않겠지만, 그럼 여러분 절호의 찬스 아니야 학원 안 올 수 있는? 자, 예, 자, 하여튼 그래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여기 자영업자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10억짜리 아파트 갖고 있는데, 아휴. 저기요 선생님, 아 요새 직원들 월급 2달이나 못 줬어요. 아 그냥 저 있잖아 이거 집 많이 뛰었으니까 그냥 금매로 처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뭐 이자도 저 부담스럽고 직원들 지금 뭐 관둔다고 난린데 뭐 저만 이거 아파트 10억짜리 들고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팔려고요. 그래서 금매로 팔게요. 하는 순간 이제 이 동네에서 영업하고 있는 개공이한테 와서 금매로 내놓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금매물. 그래요. 근데 여기 이제 B라고 하는 매수인은 항상 있어요, 여러분들. 실수요자는. 근데 여러분들도 여기 해당하실 수 있어요. 물론 여건이 안 돼서 못 사셨을 수 있지만 여러분 중에서 선생님, 아우 저는 집 사면 떨어질 것 같아서 전세 살아요. 그래서 안 샀더니요 또 올라요. 그래서 또 전세금 올려주고 또 살아요. 그래서 이제 내려가겠지 하고 또 봤더니 또 올라가요. 저는 지금 계속 못 샀어요. 이런 사람이 있거든. 근데 이런 사람들은 항상 어떤 걸 찾냐면 금매물이 나오면 살 거야. 근데 금매물이 안 나와서 그러면 결국 개공이는 10억 원짜리 아파트가 9억에 나왔으면 연결시켜주면 계약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지.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이 앞에 영업하는 강남에 날고기는 중개업자들이 바보가 아니란 말이야. 왜? 이렇게 좋은 절호의 찬스가 왔어. 그럼 이걸 연결시켜 주지. 그러면 얘는 집을 일주일 안에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금방 팔았지. 얘는 10억짜리를 9억에 샀으니까 싸게 산 거야, 안 산 거예요? 샀지. 그럼 중개업자분은 일주일 안에 이렇게 얘도 빨리 팔아주고 얘한테 아주 1억이라는 메리트도 줬지. 그럼 중개업자는 가운데서 일주일 안에 계약되면 어떻게 급행료 20% 보수 더 받아도 돼요? 그러면 안 돼. 그럼 뭐 복비는 생각해봐. 10억에 계약했을 때 복비 계산과 9억에 계산의 복비 계산은 복비가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줄어드는데 자기는 돈 못 버는 거잖아. 그럼 이 사람은 빨리 팔아줘와. 얘는 1억이나 싹 입이 찢어져. 근데 나는 복비가 내려와. 그래서 거기다 내놓고 그만량의 행운의 열쇠 달라 그래도 돼. 그러면 안 돼. 안 웃는 것도 대단하다. 아까 했잖아. 그러니까 뭐 나만 손해보는 느낌이지. 근데 이 동네 중개업자들이 이렇게 바보가 아니란 말이야. 빠꾸미들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머리를 쓰는 거야. 어떻게 쓰냐면 여기서 A가 이런 사정 얘기를 하면 C가 A한테 물어봐요. 선생님 그러면 직원들 월급이며 당장 급한 돈은 얼마예요? 그랬더니 5천만 원이 지금 애들 월급 때문에 지금 일단 그게 급해요. 오케이. 그럼 계약합시다 하고 5천만 원 바로 싸버려. 그냥 그 자리에서 통장으로. 이해 가요? 그럼 계약서 써버려. 그럼 계약 된 거야, 안 된 거야? 아 됐잖아. 5천만 원 줬다고요. 계약금으로. 이해 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더 걷내면 8억 5천 주면 되죠? 그래서 8억 5천은 중도금하고 잔금은 석 달 뒤로 미뤄 일단. 이렇게 해요, 실무에서. 이런 거 많은 얘기하면 또 이게 어떻게 보면 공부보다도 이게 무슨 뭐 돈 버는 학원처럼 돼버릴 수 있는데 실무에서 이렇게 합니다. 석 달 뒤로 미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있는 C는 B한테 팔립니다. 9억 5천에. 그러면 얘한테는 얼마에 산 거예요? 9억에 샀죠? 얼마에 팔아요? 9억 5천. 그럼 5천만 원 먹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제 얘는 자 돈을 누구한테 줘요? C한테. 그럼 그거 받아서 중도금 잔금 건네요. 그럼 얘는 등기 서류 떠줘요, 안 줘요? 아니 인감하고 다 띄워주죠? 그럼 그거 받아서 등기는 막바로 일로 넘기면 되겠죠. 이런 게 바로 미등기 전매죠. 왜 미등기 전매냐? 원래대로 따지면 A에서 B로 와야 되죠. 취득세 내야죠. 또 C에서 B로 빠지면 양도세 내야 되겠죠. 예를 들어 그러면 취득세 양도세 내면 5천만 원 갖고 남는 게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미등기 전매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요건 잠깐만 기다리시고요. 이 그림에서 직접 거래는 여기 보시는 대로 A와 C 간의 요거 있죠. 제 동그라미 친 거. 이게 직접 거래야. 이 직접 거래라는 건 뭐냐면 지금 A가 문 열고 들어와서 집을 10억짜리를 얼마에 팔아달라 그랬어요? 9억에 팔아주세요 라고 중개 의뢰했어요, 안 했어요? 하자 거래가 됐다는 얘기는 개공이가 A에게 제가 살게요. 이게 직접 거래인 거야. 이해 가죠? 그러면 자 이렇게 사는 이유는 차익이 생겨 안 생겨?
생기지. 그럼 여기 아까 실무 잘하는 사람은 이런 걸 안 해. 당연히 해서 돈 많이 벌었어. 그러면 금지행위가 오늘 배운 것 중에 있어 없어? 하나도 없어. 그 점수가 안 나온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 직접 거래가 우리 법에서 제재가 굉장히 강력해요. 그래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중개사법 제재 중에서 가장 무거운 제재가 부과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기초 때 아니 이게 뭐가 잘못이야? 아니 돈이 필요하대. 그래서 그 자리에서 5천만 원 줬어. 당장 급한 거 끄라고. 아니 오히려 나한테 상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해 안 되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간단해. 취지는 봐요.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9억에 팔지. 그럼 여러분 같으면 10억짜리 저한테 9억에 1억 깎아줄래? 아니지. 12억, 13억을 더 받고 싶지 사람이면. 깎아준다는 얘기는 개인적으로 급박한 사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러면 전문 직업인답게 남의 급박한 사정 이용해서 돈 벌어 먹어야 되지. 하면 안 되지. 그래서 하지 말라고요. 이게 바로 직접거래의 취지예요. 그러니까 항상 내년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시험장 갈 때까지는 이런 거 시험에 나오면 금지행위예요 아니에요?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시험 붙고 나면 뭘 안 할 거야 해야지 하는 거예요. 대신 걸리면 3년 갔다 오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기 판단껏 자기 책임하에 하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 돈만 있으면 3년 가요. 그럼 벌고 갔다 오고. 인생 그렇게 안 살고 싶어요. 그럼 문 닫고 중개업 안 하면 되고. 그 판단은 본인이 하셔요. 저도 있잖아요. 강의하면서 제 둘레에 이런 사람이 많기 때문에 진짜 뭐라 그래야 되죠? 그냥 한두 번 갔다 올 생각하고 했으면 아마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을 거예요. 근데 별로 인생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 정직하게 살면 많이 못 벌어요. 우리나라. 그래서 하여튼 그래요. 자, 알아두십시오. 7번째 가겠습니다. 자, 7번째 보면 탈세 등 관계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자 밑줄 하나 칠게요. 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이전 등기 하지 아니한 부동산 밑줄. 거기에다가 뭐라고 써주냐면 미등기 전매라고 써주세요. 그래서 보존 등기 또는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 그런 걸 도와주는 것을 무슨 전매라고요? 미등기 전매. 지금 여기 그림에서 이미 답 나오잖아요. 미등기 전매가 뭐야? 자기 앞으로 등기 안 갖고 오고 막바로 넘기지. 왜? 세금 안 내려고. 그럼 맨 마지막에 보세요. 그게 투기라고 써있나 투자라고 써있나. 여기 우리 학원 딱 좋잖아. 여기 바로 역삼세무서 있잖아. 전화해서 물어봐. 집 샀는데요. 제 앞으로 명의 안 갖고 오고 바로 넘겼어요. 저희 이런 행동은 투기일까요? 투자일까요? 하고 전화해봐. 역삼세무소에. 조사관이 들어오세요. 들어가갖고 하루 종일 그게 나는 투자라고 재테크고 투자라고 한번 싸우고 와보세요. 하루 종일 싸워도 아마 조만간 불려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투기예요 투자예요? 그래 세금 안 내고 하는 게 무슨 투자야 얼어 죽을. 그러니까 이런 거를 도와주는 게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리고 8번, 9번 같은 게 있는데요. 자, 8번, 9번이 이제 최근에 신설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얻게 할 목적으로 자, 밑줄을 좀 칠게요.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이거 우리 12장에 가서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배울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냥 편안하게 알아두세요. 꾸미는 등 맨 끝에 밑줄 칩니다.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조금 길게 쳤는데요. 요게 8번, 9번이 문재인 정부 2년 전에 신설된 거예요. 이제 내년에 대통령이 되면 이제 그 밑에 10번, 11번이 생길 수도 있는 거지. 그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이제 막 법이 바뀌는 거예요. 8번, 9번이 문재인 정부에 생긴 거예요. 1번부터 7번까지는 저 강의 20년 동안 똑같았어요. 자, 8번 이해를 딱 시켜볼 테니까 저 좀 잠깐 보시죠. 자, 요거는 이제 투기 조장 행위. 자, 그냥 이해하시고 그냥 넘어갈게요. 자, 이해하신 것 같으니까요. 자, 이제 8번이 자,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인 거 맞죠? 자, 들어보십시오. 저는 이게 문재인 정부에 2년 전에 신설되었을 때, 야,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아는 우리 수험생들은 학원 다닐 때 보면, 야, 그냥 내가 볼 땐 순수한 수강생들인데, 졸업하고 나서 이게 돈이 보이면 어떻게 이렇게 나는 생각지도 못한 일 때문에 법이 만들어지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여러분들, 우리 12장 가서 배우는 게 뭐냐면, 매매 계약이 되잖아요? 그러면 12장에 가서 부동산이 거래가 되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매매 계약을 했을 때만 부동산 거래 신고합니다. 임대차는 주택임대차 신고가 별도로 있어요. 따라서 이때 거래는 무슨 계약만? 매매일 때는 여러분 사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강남에 10억짜리 아파트 샀다 그러면 강남구청 가서 30일인데 이 아파트 샀다고 신고를 해야 돼. 거기다가 10억 신고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금 조달 입주계획서까지 10억이 어디서 났는지까지 다 입증하셔야 돼요. 내가 주식 투자해서 3억 벌었다. 내가 평생 지금 월급 받고 모은 게 지금 3억이야. 알겠습니다. 4억은요. 내가 대출 2억 받았어. 알겠습니다. 2억은요. 아버님이 도와주셨거든.
그럼 저기 증여세 상속세 내셨어요? 나도 낼 거야 지금. 다 입증해야 돼. 다 자금 출처까지 입증해서 해야 돼. 그런데 이런 게 부동산 거래 신고야. 자,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냐면, 자, 그림 하나 그려볼게요. 이 동네에 영업을 하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잘 들어요.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게요. A하고 B하고 매매 계약을 도와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근데 도와주지도 않았어.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을 문자 그대로 여기다 설명해 줄게요. 계약이 된 거예요? 계약은 없어. 없는데 강남구청에다가 계약이 됐다라고 이해 가요? 12억에 신고해. 참고적으로 이렇게 A하고 B가 계약은 없었지만 있었다고 말한 이 계약 아파트는 10억짜리 아파트야. 다시 얼마짜리라고요? 10억짜리 아파트야 이 건너편이. 근데 실제 계약은 없었어. 근데 있었다고 뻥 튀겨가지고 12억에다가 신고를 한단 말이야. 강남구청에다. 그럼 강남구청은 12억에 신고된 거 받아요? 안 받아요? 받겠지. 그래 받았죠. 그럼 여기 있는 강남구청에서는 그걸 모아갖고 국토부에 통보해주고 국토부 들어가면 여러분들 실거래가 신고라고 알아요? 실거래가 신고 돼 있죠. 그럼 이 국토부에 실거래가 신고가 얼마가 돼 있어요? 12억이 돼 있지. 그럼 이 국토부의 홈피에 들어가서 실수요자들은 12억이 돼 있는 와 집값 또 뛰었네. 아니 나 미치겠네 정말 하면서 이 국토부 홈피는 신뢰해요. 국토부 홈피도 사기꾼 사이트예요. 신뢰하지. 야 미치겠다 진짜 집값 또 뛰었네. 나 그러니까 내 진짜 샀어야 돼. 내가 지난달에 진짜 나 미치겠네 정말 또 뛰었어 2억이. 그 월급 모아서 언제 또 2억을 모아. 또 대출 받으면 이자가 얼마야 또. 한정하겠네 정말. 그러면 안 되겠다. 야 계속 뛸 것 같다. 그냥 사자. 그러면 이제 실수요자가 부동산에 이 동네 전화 와갖고 12억에 집 사요 안 사요? 사지. 12억 됐지? 근데 이 계약은 진짜 있었던 거야 없었던 거야? 없었으니까 강남구청에 A 씨가 전화해서 죄송해요 저기요 이거 계약이 매도인이 이민 가신다고 안 되겠다고 그냥 안 팔고 가신다 그래가지고 그냥 계약이 해제됐어요 하고 해제 신고를 해. 그럼 해제 신고된 거면 이제 가짜는 없어졌죠. 근데 12억이 됐네. 그럼 진짜 12억이 돼버렸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는 이 씨는 이 동네 아파트 자기가 몇 채 갖고 있겠죠. 그러면 세 채만 갖고 있어도 벌써 거짓 행동 하나 한 번 해서 2억, 2억, 2억 해서 6억 번 거야 이번 달에. 오 머리 좋지 않아요? 아니 이런 머리는 어디서 나오는 거야? 학원 다닐 때는 안 그래 보였는데. 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한다는 걸 듣고. 나는 이제 이쪽은 안 돌아가나 봐 나는. 와 그렇구나 이럴 수 있겠구나. 그럼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봐봐. 여러분들 최근에도 시민과에 대한 나왔죠. 거기 나왔잖아. 2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 모습. 부동산은 자신 있다. 2년 후의 모습. 부동산만큼은 송구하다. 자막 깔리잖아. 그래 잡겠다고 맨날 만드는 게 이런 법이야. 근데 결국은 못 잡았어.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걸 하는 걸 이제 보면 문재인 대통령 여러분이라면 어때요? 기가 차 안 차? 야 법 좀 바꿔. 이것들이 말이야. 아니 거래 신고하라 했더니 이것들이 장난짓거리를 해. 그래서 거기 다시 보세요.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몄어 안 꾸몄어? 꾸미는 등. 봐봐. 10억짜리가 지금 10억, 12억이 됐죠.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줬어 안 줬어? 기가 막히지. 이런 사례가 대표적인 사례인 거야. 나는 깜짝 놀랐어요. 난 내 머리로는 이런 생각을 못 했거든. 강의하면서도.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9번에 한번 보세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단체 밑줄. 자,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중개를 제한하거나 구성원 외에 그쵸? 자와 자 밑줄 맨 마지막 거 칠게요. 공동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밑줄. 밑줄 쳤어요? 네, 그러면 단체를 구성해서 공동 중개를 제한한다. 그 정도 선에서 제가 그냥 가볍게 터치하겠습니다. 자, 저를 보시죠. 자, 요게 그 단체를 구성해서 자, 이렇게 공동 중개를 제한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제 제가 뭐 강의만 한 게 아니라 실무를 해봤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 중개 실무에 대한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이런 그림 그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겪게 되실 거 미리 한번 겪어보십시오. 올해도 어저께 제가 수업이 종로였는데요. 이 합격하신 분들이 저 찾으러 많이 와요. 왜 절 만나러 많이 오시냐면 이게 이제 자격증을 딴 것까지는 했는데 실무에 발을 디디려고 했더니 물어볼 데가 없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봐. 여기 앞에 중개업소들 많아요 없어요? 거기 가서 여러분이 물어보고 싶어. 저 강남에 차릴 건데요. 저 뭐 좀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분들이 어디다 차릴 건데요. 그러면 저 역삼동이요. 그러면 나 잡아드세요 하고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다 풀어갖고 같이 나눠 먹자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해주실래요 저한테?
안 하겠지. 근데 여러분도 이제 그런 걸 당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물어봐도 얘기를 안 해줘. 그렇다고 구청에다 물어보면 몰라. 변호사가 뭐 중개업을 뭐를 알겠어. 그래서 저한테 자꾸 와서 질문하는 분이 많아요. 근데 이제 어떤 얘기가 이제 많은 거냐면, 자 들어보세요. 특히 이제 강남이 엄청나지, 이 텃세가. 자, 이 텃세. 자, A 부동산, B 부동산. 자, 여기 D 부동산에 할게요. C 부동산이 사무실을 폐업했을 수 있죠. 이해 가요? 예,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심지어 강남은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 이 정도입니다. 자, 이렇게 A, B, C 다 중개업자분들인 거 맞죠? 자, 근데 여기 있는 갑이 요번에 공인중개사 32회 시험에 자격증을 따셨어요. 그래갖고 나 자격증 땄으니까 나 강남에다 오픈해야지. 해갖고 이제 사무실을 좀 알아보러 다니는데 딱 중개업자 사이들 요 사이에 하나 빈 거 있죠? 여기 보니까 여기 붙어 있어. A4 용지가. 문의는 옆 사무실로. 이게 가요? 옆 사무실로. 그럼 갑이 여기 D한테 가서 물어보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친절하게 답변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갑이라면 D가 저 뭘 도와드릴까요? 그럼 뭐라 그러려고요? 중개업소 좀 차리려고요. 어디다가? 네 옆에다가. 왜? 손님 빼먹으려고. 그럼 여러분 가서 그 얘기 할 수 있겠어? 그리고 여러분이 D라면 또 친절하게 상담해 줄 것 같아? 안 해주지. 이런 게 현실이야.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그러면 여기는 갑이 알았어. 야, 그럼 내가 여기 점포 임대인 가서 내가 꼬셔갖고 들어올까? 이 나쁜 새끼들아. 그럴 수 있죠. 심지어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A, B, D가 있잖아요. 자기들끼리 돈 걷어서 여기 자기들이 잡아놔요. 그리고 임대인 있겠죠? 월세 3분의 1씩 뿜빠이해서 줘요 그냥. 왜? 중개업소 못 들어오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이 중개업소 그러면 D가 뭐라는 줄 아세요? 선생님 죄송한데요. 여긴 중개업소 빼고는 다 들어올 수 있어요. 편의점 오케이. 세탁소 오케이. 뭐 커피숍 오케이. 다 돼요. 대신 중개업소는 못 해요. 왜? 왜 못 들어온다는 거야? 저희들이 잡아놨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빼고는 다 들어와요.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니 날 째려보지 말고 현실이 그렇다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갑이라고 딱 보신다면 화딱지 나요, 안 나요? 화딱지 나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야 진짜 세상 참 냉정하구나. 그래서 여기 있는 이 D한테 물어봤어요. 여보세요. 그러면 혼자 그거 먹고 살지 마. 같이 먹고 살아야지. 너무한 거 아니냐고 진짜. 어? 그럼 여기 있는 D가 그러면 저희들은 이렇게 똘똘 뭉쳐서 회원 없습니다. 그리고요 항상 그런다. 나 20년째 듣고 있는 얘기 하나 해줘요.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A, B, D도 다 제자분일 수 있죠. 제 제자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겠지만 학원 다닐 때 이분들이 항상 저한테 얘기 뭔지 아세요? 올해까지 많이 뽑아야 된다고. 그리고 실무 나가서 지금 영업해 안 해. 하고 있잖아요. 그럼 뭐라는 줄 알아? 이렇게 많이 앞으로 뽑으면 어떡하냐고. 응? 우리 다 죽는다고. 그럼 물어보자 여러분들도. 올해 많이 뽑아야 돼? 조금 뽑아야 돼? 응? 올해 많이 뽑아? 그럼 여러분 오픈하면 이제 후배들도 한 3만 명씩 계속 뽑아도 돼? 그건 또 아니야? 난 20년째 듣고 있어 그 얘기를. 올해까지만 많이 뽑으래. 올해까지만. 나 붙을 때까지만. 그럼 이 사람들도 별로 에듀윌에서 합격자 내는 거 반갑지 않아. 이제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맨날 몇만 명씩 뽑아갖고 뭐 어떡하겠다는 거야. 빨리 상대평가해 그런다고. 그럼 여러분은 무슨 상대 절대평가. 자, 그래서 이제 여기 회원업소를 똘똘. 그러니까 시험제도를 못 바꾸니까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요. 그러면 여기는 갑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A, B, D가 야 그럼 너 여기 들어오고 싶지? 네. 그러면 3명이니까 1,000만 원씩 줘. 그럼 너도 여기 모임에 껴줄게. 그럼 여기 있는 갑이 그럼 1,000만 원은 그 권리금인가요? 아니 권리금하고 시설비는 네가 알아서 보증금 별개고 우리한테 1,000만 원씩 달라고 그냥. 그럼 너도 껴줄게. 그럼 여러분이 이제 갑이야. 어떻게 1,000만 원씩 주고 권리금 들어가고 시설비 들어가고 보증금 들어가고 이해 가죠? 직원들 뽑고 그렇게 하실래요? 이것들한테 내가 1,000만 원을 왜 줘요? 줄 거야 안 줄 거야? 빨리 해봐요. 안 주지? 예, 그래서 여기 있는 갑이 여러분이라면 길 건너편에다 사무실 딱 어서 하나 얻어갖고 내. 그래가지고 이 들어온 것들 내가 절대로 니를 가만 안 냅둬 하고서 이제 여러분은 갑이라면 회원이야 비회원이야? 비회원파가 탄생하는 거야. 이렇게. 근데 만약에 여러분 사무실에 고객이 와서 뭐 좀 하나 구해주세요. 근데 고객은 있는데 물건이 없지.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다 전화해서 나 손님 있는데 공동중개하자고. 그러면 여기서 뭐라는지 아세요? 죄송한데 저희는 비회원업소하고는 거래 안 해요. 하고 냉정하게 잘라버려요. 그럼 여러분은 알았어. 이 나쁜 새끼들. 내가 물건도 확보하고 내가 고객도 확보해서 내가 끝까지 강남에서 살아남을 거야 아주 그냥. 하고서 이를 갈고 있는 찰나에 드디어 33회 후배가 자격증을 의리 따서 드디어 중개에 있게 나와요. 이게 여러분이야.
그럼 여러분은 이제 드디어 회원파와 비회원파를 만나게 돼. 이해 가죠? 그래서 이제 비회원파와 얘기하다 보면 갑도 반갑겠지. 그래서 이제 강남에는 회원파와 비회원파 두 파가 생기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파가 둘로 나눠져요. 그러면서 이제 34회 때 여러분 후배 중에 하나가 또 병이 나와 안 나와? 나오지. 그럼 얘는 갑에, 자 얘는 회원파와 비회원파 어디 갈까 또 생각할 수 있겠죠. 회원파는 가입비가 1,000만 원인데 비회원파는 500이야. 근데 물건이 별로 없어. 그럼 여기 있는 병은요, 회원파에 가입해요, 비회원파에 가입해요? 아니지. 제3의 당을 창당하는 거지. 안 웃을 거면 냅둬라. 그래서 새 당이 있는 거야. 더 얘기하면 정치 발언이 되니까. 그래서 땅땅땅 당들이 탄생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 순간 이제 35회 후배 나오는 분들은 여기를 가야 되나, 여기를 가야 되나, 고난의 길을 가야 되나, 어디 가서 물어볼래니. 구청 공무원이 가르쳐 주는 것도 없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아는 친구도 없고. 그래서 절 붙잡고 쉬는 시간마다 상담 드릴 게 있다고 하소연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월 2일 날, 12월 1일 날 발표나면 많이 찾아옵니다. 근데 여러분은 지금 이걸 걱정할 때는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 북구 걱정하라고. 뭐랬는 줄 알아? 선생님, 이게 걱정이 돼서 공부가 안 돼요. 공부가 안 되는 게 걱정이니까 이게 걱정이 돼. 공부가 안 되기는 얼어 죽을. 해결해줘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간단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투쟁해서 몇 년 동안 내가 광고비 임대료 까먹어도 내 들어서 인간들아 내가 자생할 거야 할 수도 있지만 어차피 이게 실무라는 게 그 어깨에 또 룰이라는 게 보이지 않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요 정도에서 땄다면 회원업소 중에서 이렇게 폐업하는 사무실들이 있어요 없어요? 예, 그걸 인수하면 회원 지위를 가지잖아요. 그래서 그냥 중개업을 순탄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 이런 거를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처음에 사무실 오픈하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마라. 여러분이 오픈한다고 해서 이 동네 중개업자들이 여러분들 쌍수 들고 반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발 좀 오지 마세요. 그래. 얼마나 그 텃세가 심한지 한번 겪어봐요. 엄청나. 안 심한 데가 없어요. 서울에 다. 지방도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밑에 직원으로 들어가서 일을 몇 달 배워요. 그럼 사장님하고 친해지죠. 그럼 옆 사장님도 좀 밥도 먹고 친해지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조금 유대관계도 가지면서 풀어나가면 자연스럽게 나갈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냥 따자마자 오픈부터 한다고. 그럼 여기 누가 이 강남 바닥에 여러분들 오픈해서 돈 버시라고 참 환영하겠다 그럴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번 실무 강의 때도 얘기했지만 경험을 조금만 쌓고 하세요. 아시겠죠? 안 그러면 분명히 이렇게 속상해갖고 나중에 돌아오는 대답이 아우 내가 이 자격증을 뭐하러 따서 이 꼴을 당하고 있나 싶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제 경험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네. 자, 그리고 밑에 자, 이번에 누구든지까지 한 5분 정도 더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자, 그 밑에 있는 거는 누구든지라고 써 있는 거 보여요? 자, 그래서 그 누구든지는 이게 문재인 정부 때 요게 말이에요. 가격을 담합하는 담합행위 있죠. 그것 때문에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그것도 왜 이 정부에서 만들어진지를 제가 조상이 다 알고 있으니까 자 2년 전에 만들어진 거 여러분한테 정확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자 여기 한번 보시고 그림으로 이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지금 보시는 대로 두 번째 내용이 공인중개사법 제 33조 제2항을 말합니다. 자 이럴 때에는 누구든지 라고 써 있는 거 보여요? 자 누구든지는 대표적인 게 부녀회장으로 제가 이해를 시킬 테니까요. 하나의 샘플이니까 판단하십시오. 자 이게 뉴스에 어떤 뉴스가 나왔었냐면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담합행위 알죠? 담합이란 말 알아요? 가격을 담합한다는 행위 이것 때문에 이게 문재인 정부 때 2년 전에 만든 행동이에요. 자 그러면 도대체 담합행위라는 게 뭐냐? 예를 하나 들어서 네가 한번 설명을 해줘봐라. 자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여기에 부녀회장이 있다고 칠게요. 자 여기 부녀회장님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가격이 자 7억이야. 자 힐스테이트야. 이해 가죠? 근데 길 건너편에 요번에 아파트가 하나 분양을 했어요. 똑같은 평수. 이게 푸르지오 아파트예요. 근데 이 아파트 분양가가 9억이야.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 분양하자마자 피가 2억 붙어갖고 지금 호가는 얼마까지 가요? 11억이야. 근데 더 웃긴 거는 지하철역 있죠. 지하철역은 여기서 훨씬 가까워. 여기 훨씬 멀어. 근데 여기는 아파트가 7억이고 여기 9억이야. 그럼 여기 부녀회장 입장에서는 동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뉴스에도 많이 못 보셨어요? 학원 오기 전에? 자 이렇게 동네 입구에다 붙여가지고 아파트 입구에다 우리 동네 아파트 가격을 우리가 지킵시다. 이해 가요? 길 건너편이 12억이 가는데 우리 아파트 7억이 웬 말이냐. 이러고 붙여놓는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끝났어야 되는데 자
이제 이 부녀회장이라는 파워를 가지고 자, 이제 갑질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중개업소를 오픈할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딱 오픈하면 예를 들어서 네 군데만 제가 그려서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A 부동산에서 요 아파트를요. 자, 얼마예요, 지금? 7억. BCD도 얼마에 내놨어요? 7억에 내놓은 거 맞죠? 내놓은 거 맞는데 자, 이제 부녀회장이 열받은 거야. 와, 무슨 분양가가 9억에 피가 붙어갖고 지금 11억이야. 와, 진짜 너무하네 진짜. 그래서 부녀회장이 열받아서 여기다 전화해요. A, B, C, D 얘네 그냥 한 몸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전화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기요, 이제 12월 1일부터 자, 12월 1일부터는 저희 동네 아파트도 9억으로 올려주세요. 아니, 우리가 지금 여기 지하철도 가깝고 우리가 여기 푸르지오보다 못한 게 뭐 있냐고. 아니, 우리 단지가 뭐가 문제야? 뭐 힐스테이트가 뭐 브랜드가 없냐고. 아니, 3년 되고 처음이고 뭐 2년 3년 뭐 차이, 뭔 차이 있냐고. 올리자고. 여기다도 이제 9억으로 올리자고.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해 가요? 그런데 여기 있는 B, C, D는 9억으로 올려줬습니다. 12월 1일부터. 근데 문제는 이 부동산 중에서 A 부동산만큼은 9억으로 올려달라 그러는데 9억으로 안 올리고 끝까지 7억으로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A 부동산이 부녀회장한테 여보세요. 지금 어제 뉴스 못 봤냐고. 지금 이렇게 담합행위 하지 말고 국가에서 집값 잡게 당하는데 부녀회장 당신 왜 그러고 다니냐고. 그럼 부녀회장이 죄송하다 그래요. 너 하나 문 닫게 하는 건 유도 아니라 그래요. 아니, 물어보는 거야 내가.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당신 하나 문 닫게 하는 건 유도 아니고 내가 입주민한테 얘기해서 당신 하나 절대 내가 당신 사무실 못 가게 할 거야. 내 냅둘 줄 알아 지금? 하고 얘가 시작되겠죠. 그래서 이제 문 닫게 하겠다 이 얘기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국가에서 볼 때는 야, 이거 부녀회장 아니 원래 이거 딱 사실은 부녀회장만 만들면 돼. 근데 부녀회장 그러면 부녀회장 사표 쓰고 일반인으로 갑질할까 봐 누구든지라고 써놓은 거야 법조문을. 이해 가요? 자, 그렇다면 지금 얘기한 거 이해 가죠? 자, 그럼 한번 봐봐. 자, 1번. 안내문 온라인. 여기 있잖아. 안내문 온라인 이런 거. 커뮤니티를 이용해서 자, 밑줄을 칠게요. 특정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한까지만 밑줄 치세요. 특정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한 밑줄. 됐어요? 자, 여기서 특정 개공이 찾아가지 말고 내가 진짜 너 하나 문 닫게 하는 거 유도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 보이죠? 특정 개업 공인중개사 누구예요? 이 그림에서. A. 오케이. 2번.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해서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 또는 중개하는 자, 밑줄 칠게요. 특정부터 밑줄 치세요. 이거 다 해오면 좋은데 일단 핵심 얻고부터 기초 때 하세요. 한 번에 다 하려면 가랭이 찢어져서 포기한단 말이야. 특정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만 중개 의뢰를 하도록 유도까지만 밑줄 칠게요. 느낌 올 것 같은데 입주민들한테 어디 가서 계약해야 우리 동네 집값이 올라가요? BCD라 그래야지. 그게 특정 개공이한테만 찾아가도록 유도하는 거 맞잖아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얼마나 쉬워요. 그림 보면. 3번.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해서 자, 밑줄 치겠습니다. 특정 가격 이하로 밑줄. 자, 그거부터 밑줄 쫙 끝까지 치세요.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 써 있죠. 그래서 여기 보고 얘기해요. 12월 1일부터 얼마 아래로 중개하지 않도록 유도해요. 9억 아래로 내지 맙시다. 입주민들. 우리가 여기 푸르지오보다 못한 게 뭐 있냐고 지금. 이게 지금 금액이 5억이고 11억이면 4억 차이인데 이게 무슨 뭐 길 하나 차리고 4억이 말이 되냐고. 지하철이 우리가 더 가까운데. 유도하잖아요. 4번.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자, 밑줄 칠게요. 정당한부터 밑줄을 딱 치세요. 얘기 끝난 거야. 그림 하나로. 따라서 정당한 표시 광고를 방해하는 거 맞죠? 자, 여기서 정당한 표시 광고가 몇 억인데요? 7억. 인정해요? 쌍욕을 해요? 당신 때문에 집값 떨어지면 책임질 거냐고. 이 사람은 웃기는 사람이야. 당신도 여기 살면 집값 떨어지고 올라가면 좋은 거 아니냐고. 그리고 9억에 되면 복비도 많이 받는데 왜 당신만 삐딱선 타냐 말이지. 이렇게 얼마나 쌍욕을 하겠어요. 전화해서. 자, 5번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림을 한 번 더 손질하겠습니다. 보시죠. 얼마나 쉬워요. 자, 그러자 부녀회장이 이번에는 한술 더 뜰 수도 있겠죠. 자, 어떤 한술 더 뜨는지 보십시오. 자, 부녀회장이 지금 이게 분양가가 얼마예요? 9억이니까 9억으로 올리자는 거 맞죠? 자, 그런데 부녀회장이 열받았어. 와, 무슨 피가 2억씩이나 붙었는데 우리 아파트가 더 피 붙어야 돼. 야, 이거 7억에 9억에 올리지 마. 9억에 올리지 말고 이거 12억에 올려. 11억에. 11억에 올려. 여기도 11억이니까 우리 아파트도 11억이야 이제. 이럴 수 있죠. 그럼 11월 달까지는 얼마예요? 얘기해 줘봐요. 자, 12월 1일부터는 11억. 한 달이면 4억 정도는 올려야 되죠. 4억 정도면 우리 한 달이면 벌지. 요 정도는 올려줘야 되지.
그러니까 7억이면 한 달이면 한 11억 올려도 되죠. 응? 70억짜리가 74억이 되는 게 아니지 지금. 7억짜리가 11억이 되는 건 엄청나게 올리는 거 아니에요. 거기 보시죠. 거기 써 있는 거 얘기해 주는 거야. 자, 읽어봐요. 개공이 등에게 대상물을 시세보다 밑줄 치겠습니다. 현저하게 높게 밑줄 치세요.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강요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맞아요? 띄시고 대가를 약속하고 시세보다. 자, 이것도 밑줄 칠게요.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유도하는 액이 밑줄 딱 치면 되겠죠? 유도. 자, 어때요? 7억짜리가 한 달 만에 4억이면 현저히 높아요. 이 정도는 올려줘야 돼요. 현저히 어떻게 한 달에 4억이 뛰냐? 7억짜리 아파트가 11억으로 말이 안 되죠?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야 이런 거는. 그래서 이런 행동. 그러니까 봐요. 제가 그림 하나 그리니까 어때? 자연스럽지. 그러니까 이거를 만든 거야. 그래서 이건 부녀회장이 타겟이 되는데 부녀회장 그러면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고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초 개념을 잡으시고 앞글자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그림만 잘 기억 본인이 해놓으시면 충분히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조금 딜레이 되는 것 같으니까 여기서 딱 끊고요. 잠시 후에 여기 2번의 의무하고 뒤에 7장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